잘 들리세요? 네, 네, 잘 들립니다. 커넥션이 안 좋아서 저는 비디오를 끄고 할게요. 우선 초대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평화캠프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드리고요. 제 이름은 박나래이고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혜원 아스파, 지금 함께 계신 럴리림님, 캣양님 함께 준비해 주셨고요. 저희는 각각 Black Lives Matter Los Angeles, 수박, 남캘리포니아 억압을 부수는 한국인, K-Town for Black Lives를 포함한 다양한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한국말에 서투름이 있으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멘트 번역하는데 권 주인님도 여기 계시는데 롤리님과 주인님 큰 도움이 돼주셨어요. 고마워요, 친구들. 시작하기 전에 여기 미국에 있는 흑인 주도의 풀뿌리 단체들을 조명하고 싶습니다. BLM이라는 대중운동은 많은 열정과 창의성, 분노와 사랑으로 형성된 운동이고 저는 그들을 대신해서 발표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저로서 국가 차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는 부족하지만 대신 제가 거주하는 이곳 로스앤젤레스에서 한국인과 흑인 혼혈 커뮤니티 활동가들로서 저희가 겪은 경험들을 조금이나 공유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미국이라고 불리는 이 땅의 본래 거주자이자 지킴이인 통바 키치 민족을 기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저희와 함께 살아가고 있고 흑인 노예제도 그리고 인종차별을 기반으로서 한 범법 체계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키치 민족의 문화를 지워버리고 대량학살한 논리와 같습니다. 식민지주의는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그렇기에 한국인인 저희가 이 땅에서 살게 되었고 그것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치민족의 리더십과 자기확정을 위한 노력들을 언제나 받아들이고 함께 이 땅과 모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국제적으로 대규모 반란이 일어났고 LA에서 일어난 일들은 그중에 작은 일부인데요. 경찰 손에 살해된 조지 플로이드의 사건 이 시발점이 되었고 미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부주의하게 대처하면서 흑인, 가난한 사람, 젠더 non-conforming, 이분법적 성별 구분에서 벗어난 이들, 그리고 이민자, 장애인 같은 사람들의 삶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이런 행동으로 시위가 촉발되었습니다. 올여름에 일어난 이 사건들을 보고 이 나라의 치안 유지에 관한 맥락을 살펴보면 분명한 거는 경찰의 군사화는 사람들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시위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올 봄에 국가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택대기, 자가격리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필수적이지 않은 사업은 중단하고 마스크를 사용하라고 명령을 했을 때 반발이 일어났어요. 대부분의 백인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집단은 정부 청사에서 마스크를 벗고 평상시처럼 삶을 이어갈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총기로까지 무장한 이런 백인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매우 침착했고요. 그리고 나서 조지 플로이드는 경찰에게 살해를 당했어요. 그 후에 나온 국내의 봉기는 경찰 및 치안유지 시스템 예산을 끊거나 해지하고 지역사회의 관계를 통해 서로의 안전을 보장하는 새로운 안전 시스템을 재구축하자고 했는데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더 이상 경찰을 개혁하겠다는 이 빈말에 속지 않고 블랙 커뮤니티의 공적 자금을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진정한 조치를 취하자는 요구였죠. 이
이런 주로 백인들이 주도한 마스크를 벗을 권리 집회와는 다른 반응을 불러일으켰는데 로스앤젤레스에서 경찰은 사람들을 폭행하고 최루탄을 사용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금했어요. 대규모 시위가 한창일 때 LA 시장은 야간 통행 금지령까지 내렸고 국가 경비대를 불러 이를 강압적으로 집행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참고로 흑인해방운동 집회가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이제 밝혀졌고 시위자들은 대체로 야외에서 활동했었고 마스크를 착용했기 때문인데 물론 트럼프를 사모하고 마스크 사용을 거부한 경우 같은 보수적인 집회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보였었죠. 지방 당국과 주방 위구는 혼란스럽고 갑작스럽게 이 야간 통행 금지를 시행을 했는데 문자 통지는 동네에 따라 통행 금지 시작 시간을 다르게 알려주었고 이 정부마저 하루 사이에 여러 번 바뀌기도 했고요. 때로는 통행 금지 시작 몇 분 전에 바뀌기도 했고 시위자들, 주민, 통행금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찰관들이 마스크, 물, 그리고 화장실조차 없이 몇 시간 동안 버스에 감금한 경우도 꽤 있었고요. 캣양님 저희랑 같이 준비한 분도 직접 경험했고요. 하지만 이런 전술이 새롭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반인종, 반제국주의, 반자본주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 특히 흑인 주도의 다민족 운동에서는 집회의 자유가 항상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경찰은 BLM 시위 중 9%를 폭력적으로 진압했다고 나왔는데 거의 10중 1개이죠. 다른 모든 시위 중에는 3%만이 정부 개입을 받았는데 그리고 FBI는 2019년까지도 흑인 정체성 극단주의자, Black Identity Extremist라는 범주로 BLM 단체를 분류해서 조사도 했고요. 미국이란 나라는 노예제도와 식민지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뿌리는 미국에서 노예제도를 강제하고 백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 순찰으로 시작된 치안유지 역사에서 보이죠. 경찰은 연방법 집행기관과 함께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항상 사회 질서를 지켜왔습니다. 경찰기구는 60, 70년대에 인권운동을 감시하고 단속해왔고 노동조직화도 짓밟고 인종차별인 법과 정책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도 경찰은 정치 수감자를 계속 감금하고 있고요. 아주 엄청나게 많은 자금을 가진 군대와 군사처럼 무장하는 경찰, 이렇게 현재 경찰이 다뤄야 하는 대부분의 상황은 정신건강이 악화된 상황, 가정폭력 상황 또는 무주거 상태나 노숙과 같은 사회적 문제이지만 오히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은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예산을 받고 치안 유지와 통제가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기 때문에 수감된 인구는 항상 높고 교도소 인구는 여전히 코로나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요. 빈부격차는 확대되어 가고 실업률과 노숙자는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 집단 강제 퇴거의 위협도 이제 나타났고 늘 그렇듯이 흑인은 이 모든 것에 제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저희의 현실이기에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민중운동의 의지와 상상력을 부채질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번영할 수 있는 공동체 공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그래서 계속되고 있죠. 네, 거기까지입니다.